9주 연속 상승했죠. 지수가. (1, 2, 3, 4, 5, 6, 7, 8, 9) 9주 연속. 코스피는 작년 초에 9주 연속은 아니었습니다. 1, 2, 3, 4, 5, 6, 7 하나 중간 비었었죠. 코스닥이 연초에 1월부터 올랐습니다. 1월부터. 이게 1월 1일부터 오른 거예요. 1, 2, 3, 4, 5, 6, 7, 8, 9. 한 번 쉬고 다시 1, 2, 3, 4, 5. 다섯 주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매수권 들어왔죠? 중기 과매수권. 원로는 한 번 찍긴 했습니다. 살짝.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쭉, 아니죠. 요건 안 찍었죠. 안 찍었죠. 원로는. 주봉만 찍고 내려온 겁니다. 주봉만 찍고. 코스닥은 그런 일 없었죠. 코스피는 그런 일 없었죠. 그런데 요번에는 코스피, 코스닥 동시에 9주 연속 상승하는 되게 강한 장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작년 한 3, 4월인가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던 거죠. 연초부터. 이렇게 했던 거죠. 15년도 코스피 5월 이렇게, 그죠? (15년도) 코스피. 제가 그때 1월부터 9주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2005년도 코스닥 수익률하고 2015년 코스닥 수익률, 그죠? 추이를 이렇게 같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파란 게 이거죠. 2005년 5월부터, 그 다음에 요거는 흑색은 이거죠. 2015년 1월부터 추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2000년도 1월부터 이 추이하고 비슷하게 갈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추적 관찰을 한 겁니다. 근데 아직 똑같이 가지는 않았죠. 똑같이 가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비슷했고요. 결론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뭐하고? 2005년도하고 똑같았어요. 2015년도는 이때부터 이렇게 하락을 좀 했거든요. 그죠? 그리고 2005년도는 이때부터 하락을 했고요. 제가 이때까지 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부터 조정이 왔기 때문에. 이때부터 조정이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멈춘 거고요. 여기까지 멈춘 이유도 여기서부터 조정이 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실제 2013년 1월부터 9주 연속 상승했던 거, 이거거든요. 결론이 어떻습니까? 이때부터 이게 하락했습니다. 이때 하락했고요. 그죠? 얘는 이때부터 이렇게 하락했던 거고요. 근데 요번에 또다시, 그래서 9월, 10월 이렇게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 하락했죠? 9월,
9.4, 10월 12.48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10월, 11월, 12월 11월, 12월 뭐 이렇게 그죠? 이때부터 다시 9주 연속 상승이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다시 또 11월 달부터. 그래서 다시 추적 관찰 한다는 거죠. 다시 추적 관찰 한다는 겁니다. 아까 2015년, 2005년, 2015년, 그 다음 2011월, 23년 11월, 1월, 11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따졌을 때 언제가 고점이냐? 6월 27일 아니면 5월 27일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추세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계속 추적 관찰을 이제 해봐야죠. 구주 연속 작년 1월 달에는 9주 연속 상승하지 않았었어요. 코스피가. 근데 이번에 9주 연속 상승하는 경우가 이번에 생겼습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 이때죠. 이때 이만큼 더 갔고요. 이때 더 갔고 이때 조정 오고 조금만 더 갔는데 이쪽은 예외. 그죠? 거의 고점 수준인 거고요. 이때 조정 한번 좀 세게 오고 다시 이때 그죠? 그 다음에 이때 그죠? 이제 제가 무슨 말이냐면 9주 연속 코스피가 상승하는 거는 강세장의 신호라는 거죠.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확률이.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피는 80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번, 두 번,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나타난 현상이에요. 10번째. 9주 이상 상승하는데, 현상이. 근데 코스닥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구지연산 상승하고, 주가 더 가고. 구지연산 발생하고, 구지 더 가고. 강세장. 추세가 강하다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오르고. 조정 한번 세게 왔다가 다시 구주 연속 상승하는 또 현상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전보다는 조금 긍정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그 전보다는. 그거보다 긍정적인 또 이유는 유가 하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가가 72달러 정도 되는 거, 그다음에 평균이야. 근데 이거 그전에는 한 77 정도, 75 정도 봤었거든요. 근데 75 정도 된다고 보고 이거 쭉 내려버리면 색깔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색깔이 좀 요거는 좀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유가가 앞으로 75달러 정도 계속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보신 것 같이 색깔이 쑥 바뀝니다. 이게 뭐냐면 선행 교육 조건이 안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가가 75달러였고 그 다음에 70달러 이하로만 떨어져 준다면 75달러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됩니다. 그죠? 아까 말한 대로. 그죠? 72달러 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72달러가 계속 유지된다면 조금 낮아지는 거죠. 언제? 12월, 11월. 근데 이게 71달러면 아이고 71달러가 되면 좀 낮죠? 색깔이. 그죠? 선행교육 조건 정유 동월 대비 3개월 평균이 조금 나아지는 상황입니다. 72달러만 돼도. 그죠? 70달러만 되면 그죠? 거기다 혹시나 70달러 이하로 떨어진다면 그죠?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요새 유가 하락이 저를 좀 많이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언제까지 되냐면 한 4월? 4월까지는 긍정적으로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4월까지. 근데 이제 5월, 6월, 7월부터 다시 또 약간 아리까리한 상황이죠. 60달러, 70달러 이하인데도 유가가. 그죠? 이 선행교육적이 되게 좀 선행성이 되게 빠른 편이거든요. 선행성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동행성이 가장 높은 게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지금 11월, 12월이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그죠? 약간. 전월 대비 약간. 그리고 예상치를 넣는 거예요. 0.02포인트 계속 상승한다는 거로 제가 값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집어넣더라도 지금 여기 노란색이 뜨고 있죠. 노란색이 뜨고 있다는 건 뭡니까? 지금 계속 물가가 안정화된다는 뜻이에요. 언제까지? 5월까지. 일단 5월까지.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좀 맞아떨어지기 시작하죠. 5월, 6월부터 하락할 수도 있고 7월부터 그러니까 5월 말부터 아니면 6월 말부터 이거하고 요거하고 지금 얼추 맞아떨어집니다.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가정을 했는데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물가가 전월 대비 0.25포인트 오른다고 하는 값을 설정했는데도 물가가 어떻다고요? 12월에 3.17%였거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근데 1월달부터 2%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물가가 2%대로 지금 다 2% 됩니다. 이게. 그렇죠? 물가가 안정화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업 입장에 봤을 때 장사하기에 편안한 상황이 돼요. 여기서 물가가 뭐 3%, 4%, 5% 딱 오른다 그러면 금리 인하 못합니다. 신용금리 높을 것이고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연체율은 더더욱 높아지겠죠. 한 개의 기업 계속 나타날 겁니다. 지금 누가 지금 이번에 기법했습니까? 태형건설 기법했잖아요. 시작이에요, 시작. 그죠? 그 회사 먼저 기업한 거예요. 만기 돌아오는 거 뻔히 알거든요.
기업 입장에서.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연체율이 계속 늘어나면은 고려신용보험이 무조건 좋아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연체율이 늘어나다가 돈을 잘 갚아야 돼요. 그래야 실적이 좋아. 채권 추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추심을 해야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체율만 늘어났다고 해서 시장만 파이만 커지는 거지. 고객이 늘어나는 거지. 중요한 거는 수익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채권 추심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채권 추심이 잘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경기가 돌아서야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물가가 안정화돼서 이자가 덜 올라서, 그죠? 내가 좀 더 견딜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든지. 그런 관점에 봤을 때 고려신용 정부한테는 좋은 환경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경기가 경기 실현지수가 지금 이만큼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바닥을 찍고 이게 올라서 지금 이 추세거든요, 지금요. 그럼 이 속도면 여기서 추세선을 그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죠? 그럼 고점이 어딘가요? 이 부분이죠. 그죠? 이 추세라면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르면 여기서 만든다는 거거든요. 여기서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몇 월 달이냐면 이게 7월입니다. 7월. 7월. 그죠? 그러면 요 두 개가 7월이라는 뜻이거든요. 요 사이가. 그죠? 그럼 요 정도 차이란 뭐냐면 이게 12월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나는 시점이. 이 추세라면. 그죠? 경기의 꼭지가 12월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 추세라면.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뭐 주가가 오른 상태에 이미 이렇게 와 있다면, 경기 선행 중요치가 여기에 미리 와 있다면 좀 암울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아직도 100 언저리의 평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부분에 이제 딱 터치한 상황입니다. 99.9였네요. 요번에 99.9였습니다. 보통 100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죠? 근데 제가 좀 우려스럽게 생각했던 게, 그죠? 수출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수출이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수출 증가율이라고 뭐냐? 매출 증가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닥 찍고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죠?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무역수지, 연안상가. 이건 뭐냐? 총이익. 매출 총이익입니다. 매출 총이익이 지금 적자 이렇게 키우고 있다가 적자 폭이 계속 줄고 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적자 폭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폭
축소. 그럼 주가가 가죠. 그죠? 괜찮은 모습이에요. 근데 그 앞단에 그거를 코스피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코스피하고 수출 금액 증가율, 매출 증가율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의 같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하락하면 코스피도 하락하고, 수출 금액 증가율이 하락하면, 매출 증가율이 하락하면 코스닥도 하락하고, 반등해주면 코스피도 반등해주고, 지금 바닥 짚고 하니까 얘도 바닥 짚고 올라오고 있고,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 근데 이때는 아니었죠.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현재 이끌고 있는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죠?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많이 올라왔죠. 증가율이. 지금 전 고점 증가율의 상승률이 40%거든요. 근데 거의 20%까지 올라왔습니다. 요만큼 남았어요. 요만큼. 좀 가파르게 올라온 상황인 거죠. 생각보다 반도체가. 그러니까 반도체가 강하죠. 일반 기계 수출액은 별로 재미없고요. 석유화 상대적으로 재미없죠. 자동차 증가율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철강 그저 그렇죠. 디스플레이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주가는 별로 안 갔지만. 바이오 헬스 나름 괜찮은 것 같고, 부성통신 별 재미없는 것 같고, 섬유화학 재미없고, 선박 수출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그죠? 2차전지 별 재미없고, 결국 제일 난 게 반도체예요. 반도체. 그죠? 지금 딱 봐도 가전제품 뭐 있고, 바이오 헬스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수출 대표 품목 확대 지수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꺾인다면 선행성이 되게 높죠. 지금 코스피하고 비교해보면, 그죠? 이게 보이시나요? 아까 그 반도체 품목 15개 품목을 갖고 확산지수를 만든 겁니다. 수출 대표 확산지수로 5개월 이동 평균 한 거예요. 이때도 먼저 꺾인 다음에, 그죠? 거의 6개월 후에 코스피가 꺾였습니다. 18년도 그때도 역사장이었죠. 그때는 거의 한 10개월 선행했네요.
비슷합니다. 그죠? 이때도 이 차화정 때 이 정도면은 한 3개월 정도 선회한 것 같네요. 그죠? 뭐 이때는 거의 뭐 동행했다고 볼 수 있고, 2007년도는 전반적으로 조금 뭐 수출 위주의 비즈니스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조금, 그죠? 그 추이가 그렇긴 하네요.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꺾이고 몇 개월 후에 장도 꺾이고, 그죠? 이때는 조금 후행했네요. 그죠? 2000년도에는요. 2002년도에는. 그죠? 하지만 우리 99년도 IT 버블 때 그때도 먼저 꺾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몇 개월 후에 3, 4개월 후에 장이 폭락했죠. 그죠? 하여튼 하여튼 이런 수출 대표 품목 확산 지수로 또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우상향입니다. 아직까지 우상향이에요. 근데 많이 높네요. 그죠? 높아요. 꺾일 것 같아요. 그죠? 한 달 후에 꺾일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왔다가 이렇게 꺾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한 3월? 3월? 한 3월 될 것 같네요. 3월? 3월이든 2월이든. 그죠? 3월. 그죠? 3월에 꺾인다고 봤을 때 선행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최소한 3개월 이상. 그러면 또 6월달이 되네요. 또 다시. 그죠? 결론이 6월인가요? 그죠? 코스피는 6월을 이후로 꺾이는 건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뭐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약간 그렇게 했던 게 뭐냐면 ISM 제조업 지수예요. 근데 제가 오늘 보니까 발표가 됐네요. 아직 제가 업데이트를 못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 여기다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ISM 제조업 지수 12월. 여기 돼야 되는데 요 주소로 해서 복사해서 그죠? 이렇게 가면 일로 가거든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리포트 뷰 리포트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발표가 됐거든요. (47.4로) 올랐네요. 다행히. 이렇게 여기 잠깐 올라온 거죠. 약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약간 ISM 제조업 지수가 ISM 제조업 코스피하고 거의 같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 확산 지수를 한번 또 넣어봐야죠. 그러면 지금 한번 넣어볼게요. 46.7에서 이번엔 47점
4. 그 다음에 47.1. 50.3. 제가 이렇게 매월 이렇게 입력합니다. 48.1. 47. 44.3. 48.1. 45.2. 45.3. 49.9. 46.4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전월 대비 올랐나 안 올랐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5.4 올랐네요. 이렇게 올랐네요. 그죠? 그래서 그걸 한번 보면 ISM 제조지수 긍정적인 건 이건 거죠. 사실은 그 전에 부정적으로 봤던 이유가 이 쌍바닥으로서 이렇게 길까봐, 그죠? 그렇게 했는데 사실 긍정적인 건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평균이잖아요.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죠? IS 제조지수 한번 그려볼게요. 추세선을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추세선을 그으면, 그죠? 이 밑에 있다는 거예요. 이 밑에, 이 밑에, 이 밑에, 그죠? 뭐 추세선을 뭐 다시 끊어서 이게 봐야겠지만, 하여튼 요 상황 이렇게 봤을 때 코스피가 그때는 바닥이었다. 오른다. 바닥이었고 오른다. 그죠? 이때는 횡보했겠지만, 그죠? 전반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바닥이면 이만큼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간다는 건. 그죠? 우리가 ISM 제조업 지수를 볼 때 불안해할 때는 언제입니까? 여기 있을 때가 불안해 하는 거거든요. 좋다고 할 때. 그죠? 60에 막 육박하고, 와, 좋다. 너무 좋다. 라고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조심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코스피가. 그죠? 계속 천정 하늘을 뚫을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이럴 때는, 기회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시장 분위기는 안 좋죠. 시장 분위기 안 좋지만, 투자자 관점에 봤을 때는 기회인 거죠. 기회. 이때가 코로나 때 아닙니까? 코로나 때. 그래서 그때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 엄청나게 갔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찌 보면 IS가 여기 밑에 있다는 건 기회입니다. 기회. 일단 6월. 근데 아까 경기 선행지수 그거로 봤을 때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봤을 때는 12월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일단 6월.
바닥권에 있다는 건 기회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물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죠, 죽음. 여기에 있다는 거는 죽음입니다. 그죠?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건 기회죠. 이건 기회입니다, 기회. 기회. 그죠? 이때도 기회인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가치 확산 지수를 아까 ISM 제조업 지수 확산 지수를 만들었는데 신규 주문 쪽이 이거고요. 가장 우리나라에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게 이거죠. 생산 쪽. 그리고 신규 주문에서 재고 지수를 빼는 게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지표거든요. 이런 것도 바닥 언저리에 있는 모습인 거고요. 운송자 운송시간 고용, 뭐 재고, 소비자 재고, 지불 가격, 주문 인도 지연, 뭔가 많이 지연되고 있는 거죠. 그죠? 주문이 인도하는 게 지연이 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실무자는 되게 힘들지 몰라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바닥권에 있을 때가 그죠? 늘 기회였다. 제조업 확산 지수는 그래도 고점에서 약간 좀 내려왔던 모습이에요. 근데 5.8에서 5.0, 5.3, 뭐 6에서 계속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 불안해하게 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ISM 제조지수가 계속 확산 지수가 이게 선행성이 높은데 계속 하락하네. ISM 제조지수가 쉽게 반등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ISM 제조업 지수하고 IM 제조업 확산 지수를 이렇게 보면 그죠? 이 파란 게 선행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보이시나요? 전반적으로 파란색이 전반적으로 꺾이면 ISM 제조업 확산 제조업 지수가 그 다음에 꺾입니다. 그죠? 이게 반등해주면 바로는 반등하지 않지만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파란색도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먼저 파란색이 하락하고 그 다음에 따라서 ISM 제조지수가 하락하고 이때도 마찬가지죠. 하락하고 얼마 있다가 ISM 제조지수 하락하고 그러니까 상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산 지수를 만드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꺾이니까 그죠? ISM 제조업 지수 이거 영 재미없네 라고 한 겁니다. 재미없네. 그래서 제가 쌍바닥을 자꾸 얘기를 했던 거죠. 길 것 같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런 식이 나올 것 같다. 근데 실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지금 해서 다시 고개를 드는 쌍바닥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락했다가 다시 우상향을 해주자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요런 꺾이는 모습 때문에 근데 반등을 먼저 빠르게 했고요. 그러다 보니 꺾인 것도 빠르게 꺾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고 좋은 모습은 이게 이렇게 하락했다가 확산지수가 다시 재차 이렇게 반등해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언저리 정도, 60 정도, 이 정도 왔을 때는 그때는 위험한 거죠. 누구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데 실물에 있는 사람들은 이때는 호황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우리 투자자는 조심을 해야겠는데 좀 과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여기까지 다시 파란색이 이렇게 올라온다면. 근데 아직은 이 부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아직 기회다. 기회다. 하지만 예전만큼 큰 기회는 아닌 것 같다. 아까 일드게 아까 말씀드린 일드게 채권 승리라고 주가 승리를 봤을 때 껄쩍지근한 상황이다. 그죠?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주가가 막 계속 간다 그러면 그죠? 기준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금리 여기서 인하 안 해버리면 왜냐면 주가가 계속 가면 그죠? 경기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경기가 가만히 놔둬도 살아나고 있으니까. 물가 수준도 뭐 엄청 낮은 것도 아닌데 혹시나 모르니까. 기준금리 인하는 경기 부양이잖아요. 근데 경기가 알아서 살아나고 있는데 경기 부양을 뭐라 시킵니까?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살 사람은 삽니다. 근데 죽을 사람은 다 죽을 거예요. 경기가 회복돼도 이자를 못 갚아서. 그죠? 언발에 오줌 누는 정도까지만. 그래서 연장으로 연명하는 거죠, 연명. 그리고 뭐 제대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때 뭐 제대로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래서 사실은 기준금리를 좀 낮춰주고 조금 해줘야 망하는 사람이 좀 덜 생길 텐데 현재 분위기를 봤을 때는 기준금리가 그렇게 인하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주가가 계속 이런 식으로 구지연상 상승을 했고 이게 일종의 6월달까지 경기가 계속 우상향해주면서 주가도 계속 간다 그러면 그죠? 뭐 3월달에 기준금리 인하 물 건너가고 6월달도 물 건너가고 나중에 혹시나 6월이나 뭐 6월 이후에 다시 주가가 빠지면서 급락할 때 그때 혹시나 그때 기준금리 인하할까요? 6월일까요? 두고 보면 알겠죠? 네. 하여튼 매크로 사항은 전반적으로 좀 그렇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업거의 증망 방금 업데이트 한번 해봤습니다. 매크로. 코스피 PBR 밴드입니다. 1배 미만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에요. 1배 미만일 때는 늘 기회였다는 거. 그죠? 1배 미만일 때는 늘 기회였다는 거. 그렇게 좀 봐주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아직도 많이 싼 상태입니다. 음식료 업종 2015년까지 계속 우상향 하다가 지금은 돈을 계속 잘 벌고 있는데도 많이 조정을 받아서 거의 0.7배, 뭐 0.8배까지 바닥 찍고 약간 뭐 고개를 드는 모습. 그죠?
1배 미만까지 내려온 모습이죠. 음식욕조. 섬유목도 이런 모습이고요. 종이목재. 화학 쪽이 돈은 좀 그나마 계속 벌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많이 내려왔네요. 화학 쪽이. 비철, 금속, 광물은 뭐 2차 전지 때문에 뭐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고요. 철강, 금속, 기계. 진짜 경기가 제대로 풀리려면 기계 섹터가 가야 되거든요. 그죠? 기계 섹터가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은 어떻대죠? 이때처럼. 이때가 2002년 카드 사태 뭐 나고 막 되게 안 좋을 때 더블딥 이때 아닙니까? 그러다가 모두 힘들다라고 할 때 2003년 1월부터 우리 대한민국 망한다라고 할 때부터 바닥 짚고 쭉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기계 섹터가 엄청 올라갔죠. 주가가. 그죠? 0.5배에서 3.5배 거의 4배 갔으면 거의 몇 배가 오른 겁니까? 거의 4배, 5배 뭐 어떻게 되나요? 그죠? 거의 10배가 오른 거죠? 이 정도면 한 250포인트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2500포인트니까 기계 섹터가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좋았다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2000년도 중반에는요. 그죠? 이런 날이 또 언젠가 또 오겠죠.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이럴 때가 가치주가 갈 때겠죠. 철강문서도 그때 많이 갔던 거고요. 뭐 중국 그때 뭐 호재도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졌을 때죠. 뭐 1000원 미만, 900원, 800원. 그러니까 수출이 아니라 내수를 키우겠다라고 했던 거고요.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이머징 마켓 강세, 가치주 강세. 지금은 원달러 환율 1300원대죠. 아직도 높죠. 그죠? 하여튼 전기전자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는 거, 운수장비, 건설업, 아주 그냥 이때 딱 그죠? 아주 아작입니다. 현재. 그죠? 전기가스도 뭐 별로 재미없고, 통신업종 돈은 잘 버는데 비키고 있고, 증권 극악이죠. 극악. 2000년도 초반을 더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돈은 잘 벌고 있는데 어떤 계기가 돼야 진짜 증권주가 제대로 날아갈까요? 기관화 장세가 되려고 그러면 결국은 펀드 열풍이라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개인의 그 매매 비중이 너무 높네요. 그죠? 증권 기관에서 뭔가 해줘야지만이 이 저평가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천수답식으로 그냥 돈만 또박또박 벌겠다는 뭐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저평가를 계속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뭐 매크로 사항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매크로 관점에서 뭐 궁금한 사항은 없으시죠? 뭐 하는데 벌써 9시 16분이 됐어요. 벌써요? 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쓸데없는 얘기 엄청 많이 했나 봐요.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 9시 16분이에요 벌써?